1993년 10월 3일 소말리아 모가디슈의 바카라 시장 골목은 미군들에게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은 그날을 블랙 호크 다운이라 불렀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조차 동료의 시신을 두고 퇴각해야 했던 바로 그곳 모가디슈.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군조차도 좁고 미로 같은 시가전에 덫에 걸리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잔혹한 역사였습니다. 최정예 델타포스와 레인저 부대원들이 RPG-7 한 발에 추락한 블랙호크 헬기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 18명이 목숨을 잃고 70여 명이 부상을 당했던 그 뼈아픈 기록은 이후 수십 년간 현대 시가전에서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로부터 33년이 흐른 2026년 1월의 어느 오후, 모가디슈의 공기는 그때와 다름없이 뜨겁고 불길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UN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기갑수색 중대 작전명 코리아 가디언은 식량 배급과 의료 지원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중대장 강민호 대위가 탑승한 선두의 레드백 장갑차 1호기가 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강 대위의 뒷덜미에 서늘한 전율이 스쳤습니다. 시장통에 그 많던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셔터를 내렸고 거리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순식간에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적막함 속에 들리는 것은 레드백의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33년 전 미군들이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경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적습이다 하는 중대장의 외침과 동시에 좌측 건물의 옥상과 폐허가 된 상가 건물의 어두운 창틈에서 수십 줄기의 화염이 동시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식 RPG-7이 아니었습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로 불리며 전차의 킬러라 명성이 자자한 러시아제 코넷 미사일과 자폭용 탄두를 장착한 최신형 드론들이 중대의 머리 위를 까맣게 덮쳤습니다. 미사일 추진체가 공기를 가르며 내뿜는 굉음은 고요했던 모가디슈의 정적을 단숨에 찢어 발겼습니다. 선두에 섰던 레드백 1호기를 향해 무려 4발의 코넷 미사일이 정밀하게 교차하며 날아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장갑차라면 대응은커녕 상황 파악조차 하기 전에 차체가 걸레짝처럼 찢겨나가고 내부 인원은 유폭으로 인해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형체도 찾지 못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중대와 동행하던 UN 연락관 미군 장교 윌리엄 소령은 차량 내부 모니터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안 되라고 외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30여 년 전 소말리아 민병 때의 게릴라 전술의 동료들이 처참하게 쓰러졌던 그 비극이 오늘 한국군에게 똑같이 재현될 것이라 확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레드백 장갑차의 상부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장갑차 사방에 배치된 최첨단 위상 배열 레이더가 0.01초라는 찰나의 시간 만에 사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의 궤적을 완벽하게 계산해냈습니다. 이윽고 레드백의 어깨 부분에 장착된 능동 방어체계 아이언 피스트의 요격탄 발사기가 섬광을 뿜었습니다. 펑, 펑 하는 둔탁하고 묵직한 폭발음이 연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레드백의 차체로부터 불과 5m 떨어진 상공에서 붉은 화염의 꽃이 연달아 피어올랐습니다. 적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발사했던 4발의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기술이 만든 강철의 방패에 막혀 레드백 차체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요격 폭발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충격파가 주변 건물의 외벽을 흔들고 유리창을 모조리 깨뜨렸지만 연기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레드백 1호기는 도색조차 벗겨지지 않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직격했다고 믿었던 미사일들이 보이지 않는 마법의 벽에 부딪힌 듯 허공에서 터져버리는 광경에 반군들의 함성은 순식간에 경악 섞인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윌리엄 소령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 저 거리에서 코넷 4발을 동시에 막아내다니. 이것은 장갑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요새다. 하지만 감탄도 잠시였습니다. 반군들은 1차 공격이 실패하자 더욱 악랄한 수법을 꺼내들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변전소를 타격하여 전력을 차단했고 특수 제작된 화학 연막탄을 터뜨려 순식간에 골목 전체를 시야 확보가 전혀 불가능한 암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건물 옥상에 숨겨두었던 대형 스피커를 통해
기괴한 소음과 도발 섞인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한국군도 미군처럼 이곳에서 개처럼 죽어나갈 것이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서 우리 칼을 받아라. 사방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이고 통신마저 먹통이 된 상황. 장갑차 외부의 광학 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밖에서는 수천 명의 민병대가 장갑차를 포위하며 차체를 쇠파이프로 두들기는 공포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 미군들이 헬기 주변으로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패닉에 빠졌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고립 상황이었습니다. 장갑차 내부의 젊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인터콤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려는 순간 강 대위의 차갑고도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대원들의 이어폰을 울렸습니다. 전 중대원 당황하지 마라. 적들은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다. 강 대위는 자신의 헬멧 바이저를 내리며 레드백의 핵심 시스템을 기동했습니다. 전 대원 아이언 비전 접속. 그가 명령을 내리는 순간 장갑차 내부의 어두운 벽면이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의 헬멧에는 장갑차 외부의 360도 전방향 풍경이 증강현실로 구현되었습니다. 두꺼운 장갑판 너머의 풍경이 마치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처럼 투명하게 투사되었습니다. 연막탄 뒤에 숨어 다음 공격을 준비하던 적들의 체온이 연령상 신호로 바뀌어 붉게 번뜩였습니다. 콘크리트 벽 뒤에서 대전차 로켓을 장전하던 사수의 손가락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이 어둠과 영격 뒤에 숨어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레드백의 승무원들에게 그들은 대낮의 벌판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강 대위는 조용히 조종수와 사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놈들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매운맛을 보여준다. 조준 완료. 이제 모가디슈의 어둠을 뚫고 사신의 낫이 휘둘러질 차례였습니다. 33년 전 미군을 좌절시켰던 이 죽음의 땅에서 대한민국의 레드백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적들의 오만을 꺾어버릴 것인가? 전 세계 언론이 제2의 블랙호크 다운을 예상하며 비관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가운데 레드백의 30mm 주포가 연막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적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압도적인 반격의 서막이 지금 바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가디슈의 짙은 연막 속에서 반군 지도자 아단은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발밑에서 들리는 장갑차의 엔진 소리는 곧 멈출 고철의 비명처럼 들렸고 수천 명의 민병대가 내지르는 함성은 이미 승리를 쟁취한 자들의 환호였습니다. 아단은 확성기를 들고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한국군, 너희의 무기는 이제 눈먼 지팡이에 불과하다. 산채로 붙잡히기 싫다면 당장 해치를 열고 기어나와라. 33년 전 미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의 자부심을 이 진흙탕에 처박아주마. 하지만 그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는 AS-21 레드백은 단순히 덩치 큰 장갑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레드백은 전장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집어삼키고 분석하는 거대한 인공지능 요새였습니다. 장갑차 내부 강민호 대위의 헬멧 속 디스플레이에는 아단의 위치와 그를 호위하는 매복조 40여 명의 신호가 선명하게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연막과 암흑은 레드백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적들을 한 곳에 가두는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강 대위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사수 목표 식별 완료했나? 사수는 이미 아이언 비전의 조준선의 적의 핵심 매복 지점을 정렬시킨 상태였습니다. 예, 대위님. 벽 너머 놈들의 숨소리까지 들립니다. 강 대위의 입술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좋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왜 세계 최강인지 저 오만한 놈들의 머리 위에 똑똑히 새겨줘라. 전중대 사격 개시. 그 순간 레드백 1호기에 30mm MK44 부시마스터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타타타탕 하는 육중한 발사음이 골목의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레드백은 적들이 직접 보이는 창문이나 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벽 위쪽 허공을 향해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조롱했습니다. 저 눈먼 항공놈들이 겁에 질려 하늘에 대고 총을 쏜다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단 2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레드백에서 발사된 탄환들은 지능형 공중 폭발탄이었습니다. 탄환 내부에 장착된 마이크로칩이 적의 머리 위 정확한 좌표에 도달하는 순간을 계산했고
허공에서 수백 개의 파편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콱콱쾅 하는 연쇄 폭발음과 함께 건물 옥상과 벽 뒤에 숨어있던 반군들의 머리 위로 강철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엄폐물 뒤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적들은 자신들이 왜 죽는지도 모른 채 비명 행사했습니다. 벽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레드백의 우측 장갑에서 연막탄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연령상 기만체가 방출되었습니다. 적들이 쏘아올린 2차 RPG-7 탄두들이 레드백이 아닌 엉뚱한 허공으로 끌려가 터지는 동안 레드백 2호기는 조용히 고무 궤도의 특성을 살려 소음 없이 적의 측면으로 기동했습니다. 철제 궤도였다면 콰르릉거리는 육중한 소리에 벌써 들켰겠지만 복합 소재로 제작된 레드백의 고무 궤도는 승용차보다 조용하게 잔해더미를 타고 넘었습니다. 적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레드백 2호기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인 RCWS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우병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장갑차 위에 장착된 7.62mm 기관총은 사수가 직접 몸을 노출하지 않고도 내부에서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며 100m 밖의 적군 발목만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함에 반군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자 참교육이었습니다. UN 본부 상황실에서 실시간 위성 영상을 지켜보던 각국 장성들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미 육군 전차학교 교관 출신의 스미스 장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맙소사, 연막 속에서 목표물을 보지도 않고 저렇게 정밀하게 타격한다고? 아이언 비전과 공중 폭발탄의 조합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33년 전 우리 레인저들이 저 장갑차 한 대만 있었어도 그런 비극은 없었을 거다. 현장의 강대위는 1차 위협이 제거되자 즉각 다음 단계로 이행했습니다. 중대 전원 현재 위치에서 거점 방어 형성을 유지한다. 부상당한 현지인들과 고립된 의료진 차량을 우리 레드백 사이로 유도하라. 레드백 2대가 마치 든든한 강철 성벽처럼 나란히 배치되었고 그 사이 공간으로 공포에 질려있던 기술진 버스가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윌리엄 소령은 레드백 내부의 안락함과 정숙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밖은 지옥 같은 총성이 오가는데 내부의 승무원들은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듯 침착하게 콘솔을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대위는 구출된 기술진들을 향해 인터콤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은 이 레드백이 책임집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기술진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기엔 일렀습니다. 1차 대응에 대패한 아단이 도시 외곽에 숨겨두었던 구소련제 T-55 전차 2대를 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장갑차와 전차의 대결. 체급부터 다른 이 불리한 싸움에서 적들은 마지막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면을 울리는 궤도 소리와 함께 거대한 주포가 골목 어귀를 가로질러 나타났습니다. 100mm 주포가 레드백의 정면을 조준하는 순간 내부에는 날카로운 레이더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적 전차 조준 레이더 감지. 미군 연락관 윌리엄 소령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위, 이건 장갑차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당장 연막을 치고 후퇴해야 해. 100mm 포탄 한 발이면 레드백도 무사할 수 없어. 하지만 강 대위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조종수 그대로 정지. 사수 미사일 운용 모드 전환. 레드백은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적 전차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적 전차병들은 미쳤다며 실소하며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엄청난 화염과 함께 100mm 포탄이 음속으로 레드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레드백의 상부에서 다시 한번 아이언 피스트가 불을 뿜었습니다. 단순한 미사일 요격이 아니었습니다. 전차포탄의 궤적을 읽어낸 요격탄이 공중에서 포탄의 탄두를 미세하게 타격하여 궤도를 틀어버렸습니다. 레드백의 바로 옆 건물벽이 무너져 내렸지만 차체는 멀쩡했습니다. 경악한 적들이 다시 포탄을 장전하기도 전 레드백의 상부 해치가 열리며 가느다란 미사일 한 발이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항공무기의 진짜 저력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직으로 치솟은 스파이크 미사일은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부를 향해 사신의 나처럼 꺾여 내려왔습니다. 과연 레드백은 전차라는 거대한 괴물을 상대로 어떤 기적을 보여줄 것인가? 긴장감 속에서 이제 승리의 저울추는 완전히 대한민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크 미사일의 굉음이 멎고 적 전차 T-55 2대가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검은 연기를 내뿜자 모가디슈의 골목에는 잠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레드백 내부의 승무원들은 서로의 주먹을 맞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군 연락관 윌리엄 소령 역시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장갑차로 전차 사냥을 이렇게 쉽게 끝내다니. 한국군,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강민호 대위의 표정은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강 대위는 아이언 비전의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쉽다. 전차 2대를 저렇게 허무하게 내던졌다고? 이건 전술이 아니라 미끼야. 그의 예감은 불길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레드백의 통신 시스템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노이즈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단의 비열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역시 대단하군, 한국인들. 하지만 너희가 부순 전차는 30년 된 고철에 불과하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레드백 중대가 서 있던 바닥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언 비전의 지표면 투시 센서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지하 매설물 감지, 수직 진동 감지. 강 대위가 조종수에게 즉각 후진을 명령하려던 찰나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레드백의 전방과 후방 도로가 동시에 주저앉았습니다. 적들이 미리 매설해 두었던 대량의 폭약이 도로 아래 하수도를 따라 연쇄 폭발한 것입니다.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며 레드백 중대는 미로 같은 골목 한가운데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앞뒤가 끊긴 8m 깊이의 구덩이 사이 레드백은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단이 준비한 진짜 함정이었습니다. 기동력을 상실한 장갑차는 시가전에서 움직이는 표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3년 전 미군 헬기가 추락 지점에 고립되어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탄에 비명을 질렀던 그 전술의 완벽한 재현이었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주변 고층 건물의 창문들이 일제히 열리며 민간인 복장을 한 수천 명의 민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박격포와 급조 폭발물, 그리고 더 위협적인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랍어 문구가 새겨진 최신형 드론 수백 대가 벌떼처럼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자폭 드론의 날카로운 회전음이 모가디슈의 하늘을 메웠습니다. 윌리엄 소령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맙소사, 이건 킬링존이야. 저 숫자를 어떻게 막아냅니까? 적들은 이제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근 건물 꼭대기에서 우리 레드백을 내려다보며 조롱 섞인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위, 전 중대원에게 하차 금지 및 밀폐 기동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단순히 총만 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레드백의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를 무력화하기 위해 포화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수백 발의 RPG-7과 자폭 드론을 한꺼번에 날려 요격 시스템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장갑차 내부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승무원들의 손에는 땀이 찼고 인터콤 너머로 들리는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강 대위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이라도 뚫리면 끝이다. 이 안에는 우리 장병들뿐만 아니라 구출된 기술진들과 부상당한 아이들까지 타고 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아이언 비전의 광학 모드를 최대치로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건물 옥상마다 대기 중인 드론들과 미사일 사수들이 개미떼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본부로부터 절망적인 무전이 도착했습니다. 코리아 가디언, 현재 모가디슈 전역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으로 공격 헬기 및 공중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력으로 탈출로를 확보하라. 다시 한번 반복한다. 지원은 없다. 윌리엄 소령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원도 없이 이 지옥을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겁니다. 33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강 대위는 좌절하는 소령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소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33년 전 미군에게는 없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조종수에게 명령했습니다. 조종수, 현수장치 압력 최대치로 높여라. 제자리 선회 준비. 그리고 사수 30mm 주포를 대공 모드로 전환하고 탄종을 공중 폭발탄에서 산탄 모드로 바꾼다. 강 대위의 계획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기동이 차단된 구덩이 안에서 쏟아지는 수백 발의 탄두를 몸으로 막아내며 역습을 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의 공격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아단이 깃발을 내리자 하늘을 뒤덮었던 드론들과 건물 창가에서 발사된 RPG 수십 발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레드백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갑차 내부에 경보음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다중 목표 감지. 12시 방향 20발, 3시 방향 15발, 9시 방향 드론 군집 접근. 윌리엄 소령은 차가운 장갑차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 대위는 단 한 번의 눈 깜빡임도 없이 아이언 피스트의 발사 버튼을 활성화했습니다. 그 순간 레드백의 상부는 불을 뿜는 화산처럼 변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 요격탄이 단발이 아닌 연속 사격 모드로 작동하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콱콱콱콱쾅. 모가디슈의 하늘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의 태양이 뜬 것처럼 요격 폭발의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옥의 덫이 닫히려는 순간 레드백의 처절하고도 화려한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적들은 레드백이 요격탄을 모두 소진하기만을 기다리며 이진, 삼진의 공격조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모가디슈의 지옥 같은 화염 속에서도 레드백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백 발의 자폭 드론과 RPG 탄두가 레드백을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의 폭발음이 겹치며 도시 전체는 거대한 섬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들려온 것은 절망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레드백의 사방에 장착된 위상 배열 레이더는 마치 신의 눈처럼 날아오는 모든 위협의 궤적을 0.1초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차 내부 윌리엄 소령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고개를 드십시오. 대한민국의 기술은 당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33년 전의 그것과 다릅니다. 강민호 대위의 목소리는 폭발음 속에서도 유리알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콘솔 위를 피아니스트처럼 누볐고 레드백의 상부 요격 시스템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고개를 저으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화살들을 하나하나 격추해 나갔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은 궤도에 떠있는 정찰 위성과 인근 상공을 선회하던 무인 정찰기에 의해 전 세계 주요 지휘부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의 펜타곤 상황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형 스크린 가득 레드백 주위에서 터져나가는 수십 개의 불꽃을 지켜보던 미 육군 참모총장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맙소사, 저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방어 효율이다. 인공지능이 요격 우선순위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어. 30년 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시가전의 해답을 한국인들이 완벽하게 구현해냈군. 옆에 있던 미 해병대 장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총장님, 더 놀라운 건 저 요격 범위입니다. 자신의 차체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아군 보병 수송차의 안전 영역까지 계산해서 우산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저건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이지스함입니다. 현장에 파견된 나토 군사관찰단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에 무전망을 도청하던 독일군의 기갑 전문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좁은 시가전 구덩이에 갇힌 장갑차가 수백 명의 민병대 포화 속에서 단 한 발의 피격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장갑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전술지휘소이자 신의 방패입니다. 현장의 상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적 지도자 아단은 자신의 모든 화력을 쏟아붓고도 레드백의 장갑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하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쏴라. 더 많이. 요격탄이 떨어질 때까지 멈추지 마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레드백의 진정한 무서움은 방어력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 대위는 요격 시스템의 잔탄량을 확인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놈들이 가진 패를 다 보여준 것 같군. 이제 우리가 보여줄 차례다. 강 대위는 본부 전술 통제실로 짧고 굵은 교신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코리아 가디언. 1차 방어 성공. 지금부터 독자적인 탈출 작전, 작전명 활용점정을 개시한다. 우리 기술진과 부상자들은 안전하다. 사령부 지금 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육군은 단 한 명의 전우도 적의 땅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본부 지휘관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승인했습니다. 코리아 가디언, 건투를 빈다. 대한민국 육군 사령부 전체가 너희의 등 뒤에 있다. 강 대위는 조종수에게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조종수,
암트랙 독립 현수장치 압력 120%로 과부하 가동해. 차체를 최대한 들어올려서 경사면 진입각도 확보해라. 조종수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예, 대위님. 파워팩 출력 최대치로 개방합니다. 레즈백 1호기와 2호기의 엔진이 동시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마력의 괴력을 뿜어내는 파워팩이 요동치자 구덩이 안에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이제 화면에는 적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취약점까지 데이터로 계산되어 나타났습니다. 30mm 주포의 탄종이 다시 공중 폭발탄으로 장전되는 경쾌한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강 대위는 인터콤을 통해 전 대원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두 꽉 잡아라. 우리는 이 구덩이를 뚫고 나간다. 적들에게 사신의 눈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사장의 마지막 레드백의 육중한 고무 궤도가 무너진 도로의 파편을 움켜쥐고 단숨에 구덩이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궤도였다면 미끄러졌을 85도의 급경사면을 레드백의 복합 소재 고무 궤도는 마치 맹수의 발톱처럼 지면을 씹어먹으며 치고 올라갔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폭발적인 기동력의 적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8m 높이의 벼랑을 단숨에 차고 올라가 지상으로 튀어오르는 레드백의 모습은 흡사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사신과 같았습니다. 지켜보던 펜타곤 상황실에서는 누군가 시작한 박수가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환호성으로 번졌습니다. 33년 전 그날 미군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기적이 지금 한국군의 손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요격만 하던 방패가 마침내 서슬 퍼런 칼날로 변해 적들의 심장을 향해 튀어올랐습니다. 모가디슈의 석양 아래 레드백의 검은 총신이 다시 한번 불을 뿜으며 처절하고도 확실한 응징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8m 깊이의 구덩이를 박차고 올라온 레드백 1호기가 지면에 닿는 순간 모가디슈의 대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40톤이 넘는 강철 괴물이 중력을 거스르며 지상으로 튀어오르는 광경에 승리를 확신하며 구덩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민병대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33년 전 미군을 고립시키고 조롱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강민호 대위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사수에게 명령했습니다. 사수, 놈들이 숨을 곳은 없다. 아이언 비전 연동 사격 모드로 전환한다. 탄종은 공중 폭발탄으로 유지하라. 사수가 헬멧에 바이저를 내리자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짙은 화약 연기와 건물 파편으로 뒤덮인 시야는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장갑차의 두꺼운 외벽은 승무원들의 눈앞에서 투명하게 사라졌고 건물 2층 창가 뒤에 숨어 RPG를 재장전하던 적의 심장박동이 붉은색 증강현실 신호로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사수의 눈앞에는 적들의 골격과 무기체계가 데이터 레이어로 겹쳐 보였습니다. 타겟 로곤, 거리 150m, 풍향 무시, 격파 준비 완료. 사수의 보고와 동시에 레드백의 30mm 부시마스터 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타타타탕하는 육중한 총성이 골목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런데 레드백의 포구는 적을 직접 겨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들이 숨어있는 창문에서 약 1m 위 허공을 향해 정밀하게 탄환을 쏟아부었습니다. 적들은 실소했습니다. 역시 당황해서 조준이 빗나갔다며 비웃음을 머금고 다시 조준기를 눈에 갖다 대는 찰나 공중에서 콱콱쾅 하는 벼락 같은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레즈백에서 발사된 지능형 탄환들이 적의 머리 위 정확한 좌표에서 자폭하며 수만 개의 강철 파편을 비처럼 쏟아부은 것입니다. 벽 뒤에 숨어 안전하다고 믿었던 적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은폐물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파편을 가두는 함정이 되어 적들을 괴멸시켰습니다. 이 광경을 위성으로 지켜보던 펜타곤 상황실은 유령을 본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시가전의 해답입니다. 벽 뒤에 숨은 적을 보지 않고도 머리 위에서 정밀 타격한다니 적건 전술이 아니라 마법입니다. 옆에 있던 기갑사령관 또한 거들었습니다. 탄환 하나하나에 칩이 박혀 거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 기술 하나로 3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시가전의 매복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 대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호기 우측 골목 진입하여 차단하라. 나는 정면의 적 지휘소를 직접 돌파한다. 레즈백 1호기는 천마력의 파워팩이 내뿜는 괴력으로
도로 위에 버려진 차량과 콘크리트 잔해를 마치 종이 상자처럼 밀어내며 진격했습니다. 철제 궤도였다면 진동과 소음으로 이미 위치를 노출했겠지만 복합 소재 고무 궤도는 뱀처럼 조용하면서도 민첩하게 지면을 움켜쥐었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는 진격의 적들은 레드백이 코앞에 들이닥칠 때까지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적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폭 차량 3대를 투입했습니다. 폭약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미친 듯이 레드백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윌리엄 소령은 다시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대위, 자폭 차량입니다.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하지만 강대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 가동, 자동 추적 개시, 7.62mm 기관총이 레드백 상부에서 독립적으로 회전하더니 자폭 차량의 타이어와 조종석을 핀포인트로 사격했습니다. 퍼억하는 소리와 함께 선두 트럭의 타이어가 터지며 균형을 잃고 전복되었습니다. 연달아 이어지는 정밀 사격에 나머지 2대도 레드백에 닿기도 전에 유폭되며 거대한 화염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레드백을 흔들었지만 최신 공법으로 제작된 복합 장갑은 그 흐름만 남긴 채 멀쩡했습니다. 화염 속을 뚫고 나오는 레드백의 검은 형체는 흡사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 같았습니다. 적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경외감마저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적 지도자 아단은 자신의 정예 경호대를 투입하며 퇴로를 막았습니다. 비겁한 놈들, 건물 지하로 유인해라. 거기라면 저 장갑차도 끝이다. 적들은 미로 같은 지하 상가로 레드백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 대위는 그들의 수작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지표면 투시 센서 가동, 지하 구조물 확인 완료. 레드백의 레이더는 땅속 지하 공간의 높이와 너비까지 계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강 대위는 조종수에게 차량 정지를 지시한 뒤 사수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사수, 이번엔 스파이크 미사일이다. 건물 뒤 지휘소를 직접 타격한다. 레드백의 상부 해치가 열리며 2발의 미사일이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미사일은 구름 근처까지 치솟았다가 적 지도자 아단이 숨어있는 건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옥상을 향해 사신의 나처럼 꺾여 내려왔습니다. 미사일에 장착된 카메라 영상이 장갑차 내부 모니터에 선명하게 비쳤고 아단의 경악한 얼굴이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쾅하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건물의 최상층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지휘권을 상실한 적들은 패닉에 빠졌고 모가디슈의 거리에는 오직 레드백의 육중한 엔진 소리만이 승전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미군 윌리엄 소령은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3년 전 우리 동료들이 그토록 원했던 무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군, 당신들이 오늘 역사를 바꿨습니다. 강 대위는 인터콤을 통해 전 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적의 조직적 저항이 완전히 꺾였다. 지금부터 기술진 수송차를 중앙에 배치하고 본대로 복귀한다. 방해하는 모든 위협은 즉각 제거한다. 먼지투성이가 된 레드백의 포신이 다음 목표를 찾아 서서히 회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공포이자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33년 전 미군들이 흘렸던 피와 눈물, 그리고 그들이 차마 끝내지 못했던 미션이 오늘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의해 비로소 완결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지휘관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레드백은 승리의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지옥 같은 모가디슈의 거리를 당당히 가로질렀습니다. 모가디슈의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거리는 이제 승리의 기운으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적들의 지휘소가 파괴되고 주력 매복조가 괴멸당하자 억눌려 있던 기술진들과 부상자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레드백의 거대한 차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민호 대위는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조종수에게 본대 복귀 경로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신은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중대에게 가혹한 시련을 던졌습니다. 본대로 향하는 유일한 탈출로인 주차장 진입로 북은 아이언 비전의 경고등이 돌연 핏빛으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표면 투시 센서가 바닥에 매설된 거대한 금속 물체를 감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지뢰가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퇴각하면서 레드백을 확실히 매장하기 위해 항공기용 폭탄 수십 발을 엮어 만든 대규모 급조 폭발물, 이른바 IED 지대였습니다. 한 발만 터져도 주변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정도의 가공할 파괴력이었습니다. 강 대위는 즉각 전 중대에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중대 멈춰.
전방 지뢰지대 감지. 우회로를 찾아라.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뒤편에서는 잔존한 적들이 다시 전열을 가담듬으며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중대의 후미를 지키던 레드백 2호기 100호호의 차장 박 중사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대위님, 뒤에서 적들의 RPG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가 위험합니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강 대위는 경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박 중사. 그 지뢰지대는 레드백도 버티기 힘든 수준이야. 하지만 박 중사의 목소리는 평온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위님, 우리 레드백의 고무 궤도와 현수장치를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 뒤에 탄 우리 국민들을 저 늑대놈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백호호 내부에서 박 중사는 어린 조종수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겁나냐? 조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레드백이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박 중사는 미소를 지으며 인터콤으로 외쳤습니다. 전원 충격 대비.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백호호가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며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천마력의 파워팩이 울부짖으며 거대한 궤도가 지면을 움켜쥐었습니다. 박 중사는 조종수에게 차체를 최대한 높이고 충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갑차 내부의 병사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죽음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길을 향해 대한민국의 강철 기사는 스스로 국민의 방패가 되기 위해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쾅! 거대한 화염이 레드백 2호기의 하부를 집어삼켰습니다. 40톤의 차체가 공중으로 수미터나 들썩일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내부 모니터들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며 꺼졌고 승무원들은 엄청난 충격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철제 궤도였다면 진즉에 끊어져 나갔을 충격이었지만 복합 소재로 제작된 고무 궤도는 너덜너덜해지면서도 끈질기게 형태를 유지하며 동력을 전달했습니다. 연이은 폭발이 백호호의 하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쾅, 쾅. 모가디슈의 거리가 흔들리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지켜보던 미군 윌리엄 소령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마이갓, 저건 자살 행위입니다. 당장 멈추게 하세요. 하지만 백호호는 불길 속에서도 꿋꿋이 전진하며 뒤따르는 차량들을 위해 안전한 길을 닦아나갔습니다. 차체 측면의 복합 장갑이 파편에 긁혀 비명을 질렀고 센서류들이 하나둘씩 파괴되었습니다. 마지막 대형 폭발이 백호호의 우측 전방을 타격했습니다. 엄청난 불길과 함께 백호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멈춰 섰습니다. 강 대위는 목이 터져라 무전을 쳤습니다. 백호호, 응답하라. 박 중사, 들리는가?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치지직거리는 노이즈 사이로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박 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위님, 길 열었습니다. 전중대, 신속히 통과하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연기 속에서 백호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차체 하부는 검게 그을렸고 늠름했던 고무 궤도는 군데군데 뜯겨나가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고무 자락이 지면을 칠 때마다 퍽퍽거리는 처절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드백은 그 상태에서도 엔진을 다시 가동하며 스스로 수평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현수장치 기술이 파손된 쪽에 하중을 분산시키며 장갑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레드백은 끝내 전우들을 지켜냈습니다. 구출된 기술진들과 부상당한 현지 아이들은 버스 창가에 붙어 백호호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오열하며 장갑차의 측면을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지옥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 그 강철 괴물이 대한민국의 심장임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 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 중대원에게 명령했습니다. 백호호를 엄호하며 신속히 이 지대를 이탈한다. 박 중사와 대원들을 반드시 데리고 돌아간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펜타곤 상황실에서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경례를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우를 지키는 숭고한 군인 정신과 그 정신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무기 체계의 만남이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장갑차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군대를 보았다. 33년 전 우리가 이곳에서 잃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어쩌면 저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백이었을지도 모른다. 백호호는 너덜너덜해진 고무 궤도를 절뚝거리며 중대의 가장 뒤편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쪽 궤도가 바닥을 긁으며 쇠냄새와 고무 타는 냄새를 풍겼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최신의 무기보다도 숭고해 보였습니다. 상처 입은 사자처럼 당당하게 자신이 지켜낸 사람들을 뒤에서 묵묵히 호위하며 기지로 향하는 백호호의 뒷모습은 모가디슈의 석양보다 더 붉고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기백이 33년 전 비극의 땅에서 비로소 승리의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밟고 지나온 화염의 길은 이제 평화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가디슈의 붉은 대지는 이제 분노한 거인의 발자국 소리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중사와 백호 대원들의 희생으로 열린 그 화염의 길을 통과하자마자 강민호 대위의 눈빛은 복수심이 아닌 차갑고 정교한 사냥꾼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콤을 통해 전중대의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1호기 선두 유지, 2호기는 후방에서 기술진 엄호하라. 지금부터 우리 장병들의 피값을 적들에게 이자까지 쳐서 돌려준다. 공격 제한 해제, 전 탄종 사용을 승인한다. 적 지도자 아다는 백호호가 폭발 속에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승리를 확신하며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봤느냐? 저 강철 괴물들도 결국 우리 함정에는 속수무책이다. 이제 남은 놈들을 하나하나 사냥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자. 하지만 그의 비열한 환호는 단 5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줄 알았던 레드백 1호기가 엔진의 포효와 함께 지면을 박차고 튀어나오며 아단의 지휘부를 향해 30mm 주포를 정렬했기 때문입니다. 강 대위는 조용히 타겟팅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스파이크 NLOS, 로곤 완료. 목표는 아단이 점령한 옛 정부 청사 건물 전체다. 레드백 상부의 미사일 런처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궤도 상해 정찰 위성을 통해 펜타곤 상황실과 나토 지휘부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숨어있는 쥐새끼들을 끌어내는 가장 확실하고도 자비 없는 방법. 한국군, 주저하지 말고 방아쇠를 당겨라. 슈욱 하는 파공음과 함께 두 발의 스파이크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미사일은 구름을 뚫고 올라갔다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심판처럼 적들의 머리 위로 수직 강하했습니다. 아단이 비명을 지르며 건물 안쪽 깊숙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지면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5층 높이의 청사 건물이 단 한 방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적의 지휘체계는 그 순간 물리적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휘소를 잃고 혼란에 빠져 사방으로 흩어지는 민병대 조무래기들을 향해 레드백의 30mm 주포가 다시 한번 불꽃을 뿜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중폭 발탄이 아닌 장갑 관통탄과 고폭탄이 혼용된 무자비한 강철에 비었습니다. 타타타탕! 1초에 수십 발씩 쏟아지는 탄환들은 적들이 숨어있는 얇은 벽과 엄폐물을 종이장처럼 뚫어버렸습니다. 벽 뒤에 숨어 안전하다고 믿었던 적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던 콘크리트 조각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압도적인 화력쇼를 지켜보던 나토 기갑 전략관 슈미트 대령은 전율하며 자신의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전장의 청소입니다. 한국의 레드백은 적이 반격할 기회는커녕 공포를 느낄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33년 전 우리가 이곳에서 수백 발의 총탄을 낭비하며 고전했던 그 지옥의 골목을 저 장갑차 단 한 대가 단 3분 만에 평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갑 부대원들은 오늘 새로운 전투 교범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 대위는 아이언 비전의 연령상 모드를 통해 도망치는 잔당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사수에게 하달했습니다. 사수 11시 방향 잔해 뒤 매복 3명 포착. 확인. 경멸 완료. 2시 방향 건물 옥상 저격수. 확인. 제거 완료. 레드백은 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심지어 단 한순간의 정지도 없이 시속 50km의 속도로 거친 지형을 질주하며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적들에게 레드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배달하는 유령이자 결코 피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사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를 괴롭혔던 적의 박격포 진지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악하게도 인근 병원 건물 바로 뒤편에 숨어 아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내부 모니터를 지켜보던 미군 윌리엄 소령은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대위, 저기는 병원 바로 뒤입니다. 오폭 위험이 너무 커요. 민간인 피해가 생기면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강 대위는 대답 대신 조이스틱을 정교하게 조작했습니다. 소령님, 우리 레드백의 스마트 사격 통제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겐 오폭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사격 개시. 30mm 주포에서 발사된 탄환들이 병원 건물을 절묘하게 비껴가 적의 박격포 진지 정중앙에서만 정확히 폭발했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의 사격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미군 장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적의 포진지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주변의 민간 시설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온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이 도달한 정밀 타격의 정점이었습니다. 모가디슈의 거리는 이제 적들의 시신과 파괴된 무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33년 전 미군을 조롱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민병대원들은 이제 한국군의 레드백 엔진 소리만 들려도 무기를 내던지고 지하실 깊숙이 숨어들어 숨죽였습니다. 지옥의 땅이라 불리던 모가디슈의 대한민국의 강철 기사가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확실한 응징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각인시킨 것입니다. 적들에게 오늘 하루는 신이 버린 날이었고 한국군에게는 정의가 실현된 날이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는 누군가 시작한 기립박수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번졌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한국군 연락장교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으며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전 세계 모든 군인의 가슴에 박혀있던 30년 된 가시를 뽑아주었습니다. 레드백은 단순히 훌륭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자비 없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위대한 승리이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한 순간입니다. 모든 응징을 마친 레드백 1호기가 천천히 뜨거워진 총신을 내렸습니다. 강 대위는 인터콤을 통해 전 대원에게 마지막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전 중대 주목, 적의 조직적 저항 세력은 완전히 괴멸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태극기를 휘날리며 기지로 복귀한다. 백호호 들리는가? 우리가 놈들을 대신 처리했다. 이제 우리가 너희의 뒤를 지키겠다. 궤도가 너덜너덜해진 채 뒤를 따르던 백호호에서도 짧지만 강한 확신에 찬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대위님.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먼지투성이 레드백 1호기가 앞장서고 만신창이가 된 백호호가 그 뒤를 바치며 그 사이로 우리 기술진들을 태운 버스가 호위를 받으며 지옥 같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나아가는 레드백의 웅장한 실루엣 위로 대한민국의 기술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적의 손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묵직한 나레이션이 흐르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33년의 한을 씻어내는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이제 모가디슈의 거리에 더 이상 블랙호크 다운의 악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레드백이라는 새로운 전설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모가디슈의 지옥 같은 화염을 뚫고 나온 레드백 중대가 UN 평화유지군 본기지 정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양을 등진 채 서서히 진입하는 두 대의 레드백은 더 이상 매끄러운 신형 장갑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체 곳곳에는 적들의 총탄 자국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측면 장갑은 폭발의 그 흐름으로 검게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특히 중대의 후미를 지켰던 백호호는 너덜너덜해진 고무 궤도가 지면을 칠 때마다 털커덩거리는 처절한 소리를 내며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입은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훈장보다도 숭고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기지 정문 앞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각국 파견군 장병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그리고 현지 소말리아 정부군까지.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레드백이 지나가는 길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3년 전 미군이 피눈물을 흘리며 퇴각해야 했던 바로 그 거리에서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일구어낸 기적 같은 승리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윌리엄 소령은 장갑차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나는 보았다. 진정한 군대와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고맙다 한국군.
당신들이 우리의 오랜 악몽을 끝내주었다. 레즈백의 육중한 엔진 소리가 멈추고 해치가 열리자 먼지투성이가 된 강민호 대위와 중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화약 냄새와 땀방울로 뒤범벅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버스에서 내린 한국인 기술진들과 의료진들은 땅을 밟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레드백의 차체를 어루만졌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뜨거운 장갑판에 이마를 맞대고 오열했습니다. 이 강철벽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지 한복판에 개양된 태극기가 모가디슈의 저녁 바람을 타고 힘차게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위는 파손된 백호 앞에 서서 상처 입은 궤도를 묵묵히 바라보던 박 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중사는 피로가 가득한 얼굴로 강 대위를 향해 힘차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위님, 백호 임무 완수하고 복귀했습니다. 궤도는 좀 상했지만 엔진은 아직 쌩쌩합니다. 강 대위는 대답 대신 박 중사의 먼지 묻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생했다, 박 중사. 너와 백호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너희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다. 전 세계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부로 복귀한 중대원들이 태극기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강 대위의 구호와 함께 중대원들의 손이 일제히 눈썹 위로 올라갔습니다. 필승! 그 짧고 강렬한 외침은 모가디슈의 하늘을 뚫고 서울까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1993년에 비극이 서린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빚어낸 레드백과 그 무기를 운용하는 강철 같은 군인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레드백은 단순한 장갑차가 아닌 생명을 구하는 기술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화면은 서서히 멀어지며 노을 지는 사막을 배경으로 당당히 서 있는 레드백의 실루엣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위로 묵직한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33년 전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패배의 장소였던 이곳 모가디슈.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어떻게 비극의 역사를 새로 쓰는지, 그리고 우리 군의 숭고한 전우회가 어떻게 죽음의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결코 국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철은 적에게는 가장 가혹한 심판관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요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모가디슈의 태양은 졌지만 대한민국의 기상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패 그리고 불굴의 영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육군 그리고 우리의 레드백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의 끝없는 전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필승! Oh
Yeah.